보스 워크탭 전세계 계신 와디 신발장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와디입니다. 제가 스니커하우스라는 카페를 여러분들과 함께 즐기고 있는데 어느 분 당첨이 되셨어요. 이벤트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 중에서 요거를 선물로 당첨되신 분이 오히려 저한테 선물로 이렇게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상자에 들어가 있고 나이키 스우시가 들어가 있고요, 나이키 서울이라고 쓰여져 있고 뒤에도 나이키 서울이라고 쓰여져 있는 티셔츠 굉장히 감사합니다. 요거는 제가 입기는 좀 아깝고 한글 써있는 게 좀 귀하잖아요. 그래서 잘 보관해 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우혁이 형님의 I am the future 옷을 입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독자님께서 빌려주신 신발로 리뷰를 해볼 텐데 되게 재밌는 신발이라서 아마 여러분들도 즐겁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조던 1 DMP입니다. 바로 이 제품이고요. 박스가 엄청 크죠? 이게 왜 그럴까요? 바로 9켤레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크고요. 전체적으로 농구장의 바닥을 모티브화한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와디님, DMP가 뭔가요? 자, 조던 브랜드는 2007년이랑 2009년도 에어조던 1의 2켤레를 묶어서 이렇게 패키지로 발매를 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첫 번째는 이제 BMP라고 불리는 2007년도 세트는 BMP라고 하는 패키지입니다. 뭐 비기닝 모먼 패키지라는 뜻으로 마이클 조던을 상징하는 에어조던 1의 블랙토, 새로운 시대에 어울리는 컬러다. 그래서 검은색, 노란색을 발매를 했어요. 두 개 같이 넣어서 올드 러브, 뉴 러브. 그러니까 블랙토가 올드 러브, 그 다음에 검노가 뉴 러브 해서 옛날에는 블랙토가 짱이었고 이젠 이 신발을 신으세요 막 이렇게 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기닝 모먼트 팩이라고 해서 BMP라는 제품이 있고, 그래서 이베이에서 올드 나이키라는 걸 저는 많이 검색하는데 그러면은 거기에 많이 걸리는 게 올드 러브, 뉴 러브라고 하는 제품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온 조던 1의 패키지가 바로 이 DMP 팩인데 디파이닝 모먼트 팩이죠. 마이클 조던이 에어 조던 1을 신고 남겼던 가장 역사적인 순간을 기념하기 위한 신발이다. 이 친구가 그런 신발인 겁니다. 신발 한번 볼게요. 먼저 위에를 박스처럼 이렇게 열면은 빠바밤, 굉장히 예쁜 컬러의 신발이 먼저 위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속지에는 에어조던 1을 신은 신발 발자국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초록색 제품의 여분끈에는 초록색 끈이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은 아래에는 어떤 신발이 들어가 있을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제품 다 조던 1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밑에 층에는 브레드가 들어있습니다. 자, 검빨 브레드 제품과 검은색, 녹색 보스턴 컬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조던은, 나이키는 왜 이것을 디파이닝 모먼트 팩이라고 해서 DMP라고 해서 발매를 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제가 올려드린 성랑님의 글을 배경으로 한 에어조던 2에 대한 그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면은 마이클 조던이 2년차 때 다리 부상으로 경기를 굉장히 많이 날려버렸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시즌 말미에 복귀를 해서 플레이오프를 뛰게 되는데 그때 상대팀이 80년대에 정말 왕조, 가장 잘했던 보스턴 셀틱스랑 붙게 됩니다. 조던은 경기장에 들어갈 때 보스턴 셀틱스의 선수의 악수도 제가 청했는데 거부당할 정도로 좀 무시당하던 시즌이었고, 그때 막 기자들이 막 조던 부상 이런 얘기를 하니까 조던은 뭔가를 굉장히 보여줘야겠다라는 일을 가는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고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는 플레이오프 한 경기의 최다 득점인 63득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플레이오프에서 한 명이 63점을 넣은 거예요. 대단한 거죠. 어쨌든 그 시즌의 우승팀은 보스턴 셀틱스가 됐고요. 레리 버드가 경기한 다음에 나는 누군가 우리 보스턴 셀틱스를 대상으로 63점을 넣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아마도 신이 마이클 조던 모습으로 온 것 같아. 이런 극
극찬을 했단 말이죠. 레리 버드는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선수로 유명하기 때문에 그 발언은 굉장히 화제가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보스턴 셀틱스를 상대로 63점을 꽂아 넣은 2년차 루키 마이클 조던, 저 사람 짱이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조던이 그때 신고 있었던 신발이 모델이 바로 에어조던 1 시카고 컬러였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DMP 팩에는 검빨 브레드라고 불리는 컬러가 들어가 있죠. 조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진짜 시카고를 신고 있었으니까 그 시카고 모델이 들어가야 되는데 왜 그랬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 제품이 발매될 2009년도, 지금부터 12년 전에는 브레드 컬러가 사실상 에어조던 1의 대표 컬러였고 가장 상징적인 컬러였기 때문에 이 DMP 세트에는 브레드를 넣은 걸로 결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브레드와 거의 비슷하게 생겼고요. 좀 다른 점이라고 하면 두 제품 다 혓바닥에 점프맨 로고가 들어가 있고 여기 힐탭에도 점프맨이 들어가 있는 것 정도를 다른 점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요게 점프맨 로고도 재밌는 게, 점프맨의 시초가 뭐냐면 1984년도에 라이프라는 잡지에서 조던이 이렇게 덩크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이 점프맨 로고의 시초라고 보는 것이 좀 대세인 것 같습니다. 재밌는 것은 그 당시에 마이클 조던은 조던 신고 있느냐? 아니요, 계약 전이기 때문에 그때 마이클 조던의 발끝에는 뉴발란스 농구화가 신겨져 있어요. 재밌는 사실이죠. 그러다가 에어조던 1 광고를 위해서 마이클 조던이 여러 가지 자세를 취하다가 블랙토를 신고 그 자세 비슷하게 한번 연출이 되었고요. 그게 뭐 일부러 덩크를 하려던 게 아니라 발레 동작 이렇게 흉내내면서 웃기려고 하다가 이게 나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이게 마이클 조던의 상징처럼 에어조던 1 제품에 이렇게 탭으로 들어가게 되었고요. 3년 후에 팅커의 필드에서 그것이 로고화 되어서 조던 넘버링에다가 붙여 넣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역사를 거슬러 가보면 에어조던 1의 오지에는 이 점프맨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3탄부터 점프맨 로고가 쓰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2000년대 한 중후반까지는 계속 이 혓바닥과 힐 쪽에 점프맨 로고를 계속 넣었어요. 이것은 조던 브랜드를 뭔가 강화하기 위한 전략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오리지널 모델을 찾던 사람들에게는 조금 아쉬운 포인트가 될 수 있죠. 하지만 여기 뒤에 점프맨이 박혀있다고 해서 야 저거 가품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더 창피한 거죠. 지금은 거의 오지 모델에서 뒤에 점프맨 같은 건 빠져서 나오죠. 그러니까 조던 1에 점프맨 로고가 들어가는 것 자체를 사람들이 굉장히 막 소름 끼치도록 싫어하는 그런 게 있어요. 이 윙 로고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점프맨 로고는 좀 빼달라. 그러니까 점프맨 로고가 약간 90년대 2000년대 초반 감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더 오리진, 더 최초, 더 진짜의 실루엣 이런 걸 원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점프맨 로고는 전부 다 빠진 상태죠. 다시 돌아가서 이 브레드는 지금은 시카고보다 인기가 훨씬 없지만 이 당시에는 브레드가 그냥 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85년도에 브레드가 나왔고 그 다음에 1994년도에 레트로가 나왔고요. 2001년도에 레트로가 한 번 더 됩니다. 그 다음에 출시된 게 바로 이 2009년도의 DMP 팩인데, 2001년도 레트로, 이 이전의 레트로가 거의 미드컷이었단 말이죠. 높이가 이렇게 오지 실루엣이 아니라 약간 미드컷이었어요. 그리고 이 수시 소재도 누벅 재질이었습니다. 2001년도 버전이. 2001년도에 그렇게 사람들이 오리지널과 다른 실루엣들에 되게 실망을 많이 했는데 거기에 이어서 이 DMP 제품 뒤에도 이 점프맨을 빡 박아버리고 혓바닥에도 나이키가 아닌 점프맨을 빡 박아버리니까 사람들은 이제 진짜 별로네, 야 뭐냐 이거, 2001년도에 누벅 놓고 하다가 2009년도에 새로 나온다서 기대했더니 점프맨 갖다 놓고 왜 그러냐? 그러다가 2013년도에 나오는 레트로는 원판과 굉장히 유사한 모습으로 출시가 됐죠. 2016년도 레트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 거 보면 나이키도 이제 시장의 반응을 계속해서 진짜 빠르게 적용을 하는 것 같아요. 야 지난번에 누벅이랑 뭐 넣으니까 싫어하던데, 미드컷 싫어하던데, 점프맨 싫어하던데, 야, 빼고 야 오지로 가 이런 거를 결정을 나이키가 해주니까 사람들이 거기 또 열광하고 계속 브랜드를 사랑하고 이 실루엣을 사랑하고 그런 시너지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요거는 이제 다른 에어조던 1과 달리 합성 가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좀 단단한 합성 가죽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좀 뻑뻑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신을 때, 그런데 그만큼 가죽 색깔이 훨씬 더 검붉고 좀 멋있는 강렬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죠. 근데 사실 브레드도 브레드인데 지금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이 보스턴 컬러가 훨씬 더 예쁘다고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뭐 파인 그린처럼 요즘에 그러니까 녹색으로 된 에어조던 1이 출시가 뭐 되고는 있는데, 이 그린 색깔 에어조던 1의 시초가 바로 이 DMP 모델이었고요. 첫 그린 컬러였어요. 지금까지도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가장 예쁜 그린 컬러의 에어조던 1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을
할 정도로 보스턴 셀틱스의 컬러가 굉장히 예쁘게 들어가 있는 그런 그린이다 라는 것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에 이 DMP가 나온 다음에 시세는 2013년도에 나온 브레드가 한 80만원 했고 얘네가 한 40만원이면 샀습니다. 왜냐하면 점프맨 때문이었죠. 근데 요즘에는 막 미드여도 컬러만 이쁘면 다 먹히는 세상이잖아요. 옛날처럼 야 이거 점프맨 하나 있다고 이제 안 살 거야 이러는 분위기가 아니란 말이죠 지금. 그래서 오히려 이 에어 조던 1 보스턴 셀틱스 컬러의 버전도 갖고 있는 이 DMP 제품이 오히려 조금 더 가치가 지금은 좀 재평가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스타렉스 기준으로 제 사이즈인 280 사이즈는 한 90만원대 정도까지 올랐더라고요. 이 두 개를 전부 다 구매를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저는 뭐 여기까지 한번 역사를 말씀드리고요. 마이클 조던이 2년차 때 조던 1 시카고를 신고 64득점을 플레이오프에서 한번 기록을 했다. 그 상대가 보스턴 셀틱스였고 그 경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나이키는 DMP 팩을 발매를 했고 그 DMP 팩에는 이렇게 두 가지 컬러가 들어가 있다. 이 두 가지 컬러는 뒤에 점프맨이 박혀있고 하이탑이면서 앞에 혓바닥에도 점프맨이 들어있어서 그 당시에 매니아들에게는 많은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지금처럼 스니커 씬이 커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신발을 바라보는 시점에서는 굉장히 매력도가 있는 제품일 것 같다. 그리고 이 초록색 에어조던 1은 정말 예쁘다. 이 정도까지 이야기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 다음에 더 재밌는 신발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